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공유하고 있는 토픽 중 하나가 바로 파이코인 합의 가격에 대한 얘기인데요. 폐쇄형 메인넷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파이 네트워크 개발팀에서 이 정도 되었으면은 파이 가격에 대해서 공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파이 합의 가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의 가격이라는 게 계속돼서 변동이 될 건데 폐쇄형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거래가 될 것이냐, 이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파이 네트워크는 철학이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답을 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제 생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긴 얘기를 풀어나갈 텐데 좀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정답은 아닐 테고 제 주관적 의견이 많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다시 파이 네트워크 초기 백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이 백서를 정확하게 다 보셨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라도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아주 뻔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는 성공적인 통화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신뢰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거버넌스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 사항이 프로토콜에 구현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암호 경제 시스템에서 종종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록체인상의 거버넌스라는 의미는 프로젝트의 주요 의사결정을 창립한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프로젝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투표로 안건을 채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상의 민주주의를 떠올려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파이코 팀은 파이의 핵심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 거버넌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 거버넌스라는 것을 만들 생각이 없어 한다거나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라는 것이 여기서 팩트이고요. 대부분 바로 상장 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생태계 이런 거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 파이 네트워크 백서 링크가 달린 곳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생명의 진화의 나무라는 것인데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박테리아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식물과 동물로 진화해 나가고 고등생물로 진화해 나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주체성과 생물의 진화론 입장은 아주 비슷한 점이 많기에 이 도식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생태계가 퇴보되거나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요. 많은 변종을 만들어내어서 확장성에 신경을 써내야 합니다. 처음 단세포 하나에서 그런 각 개체들의 본능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인간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와 같이 블록체인 또한 각 개체들의 활동이 없다면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버넌스는 큰 개념으로 보면 블록체인 민주주의 의사결정 같은 것이겠지만, 낱개로 하나하나씩 보자면 각 개체들의 다양한 활동, 성공과 실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사례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더 읽어보시면요. 건전한 거버넌스가 갖추어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신뢰라는 기반 위에 개발자와 채굴자 사용자들이 본능적으로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개선 제안을 하고, 또 파워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진화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생태계 확장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예제가 여러분들에게는 한없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현재 존재하는 크립토 프로젝트 99%가 이 거버넌스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른 상장만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들이기에 이 거버넌스란 시스템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기에 우리는 이런 얘기에 길들여져 있지 않다라는 게 팩트이고요.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 설립자들을 보자면 한 명의 박사학위를 가진 블록체인 전문가와 한 명의 인류학 박사,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경영학 석사로 서로 이루어졌음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Like I've done mostly trying to figure out, like, with all the big problems we have in the world today, right? We got major issues, Sure. right? I don't think anyone's going to doubt that. And I've always been kind of looking for ways in which I could help people come together to basically better tackle those issues, right? So that nobody needs to go to sleep hungry, so that everybody gets the education that they need, right? Just basic, everyone can get the healthcare that they need, just basic kind of like, bring it needs back in to society. self-supporting communities Exactly. instead of
the Overwatch Yeah, communities, that's a- right? yeah, the, that's the, a- the governed, so to speak. So- and so- governed and control are a fine line right Fine here. line, right? And so Yes. one thing that has been a kind of common theme for me is that I've done a lot of kind of grassroots community organizing. Oh my God. 그리고 그들이 던지고 있었던 시그널들을 한번 쭉 보면요. 파이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Based on community recommendations as well as their previous contributions to Pi ecosystem. To prevent Pi mined by bots and bad actors from transferring to real pioneers, we require members of the pilot to perform identity verification, also known as the KYC. Additionally, the terms of the pilot forbade any transactions that involved fiat currency, such as selling Pi for 물을 주고요. 이것을 탈중앙화 될 때까지는 내가 잘 보호하며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파이는 커뮤니티 개발을 먼저 하였던 이유가 벤처 캐피탈의 거대 투자로 로드맵 자체가 휘둘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대신 커뮤니티가 직접 마케팅과 인프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멤버가 직접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을 해서 또 광고를 봐주고 개발 기간 동안 개발자에게는 서버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던 겁니다. 이젠 시간이 3년 정도 흘렀습니다. 3,500만 명이라는 강력한 유저가 이 커뮤니티 안에 모여 있게 되었고 이들이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커뮤니티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거버넌스의 가지들이 여러 곳으로 잘 뻗어 나가고 있음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홍보를 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파이코인 결제받기를 원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또 광고해 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것을 블로거와 유튜버들은 또다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D앱 개발자들이 해커톤 이벤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또 다른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파이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고 이익을 창출할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탈중앙 KYC의 부트스트랩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몇 달 전에 비해서 시스템 오류도 잡혀가고 있으며 주변에 더 많은 유저들이 KYC를 통과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그들 중 많은 분들이 검증자가 되고 있고요. 다 KYC 시스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죠. 체감적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점점 많은 분들이 이 KYC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 모두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KYC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느리다는 파이의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이의 탈중앙 KYC를 통해서 전 세계 3,500만 명의 유저들을 감당할 자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니콜라스 말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대형 KYC 부트스트랩 준비가 이미 되었고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언어 지역의 검증자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대형 KYC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폐쇄형으로의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약 300명 정도의 테스터들이 여기저기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만들어내었던 그 파급 효과 또한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가지들과 서로 마주할 시점이 올 것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300명의 테스터들이 만들어낸 그런 파급 효과는 예를 들어 TPL과 같은 더 많은 파생 앱을 만들어냄으로써 300여 명이 아닌 수천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실제 거래를 통한 합의 가격을 만들어내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은 전 세계 3,50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서로 파이코인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테스터들 그리고 TPL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도 파이코 팀은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고 아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거래들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이로 인해 정말 많은 국가에서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나도 파이코인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제는 파이 네트워크 개발진에서 파이코인 합의 가격을 공표해 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폐쇄형 메인넷 동안 우리가 어떤 거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파이코 팀은 절대 우리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파이코인 가격을 공표하거나 얘기를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니콜라스가 파이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더라 저런 말을 했다더라 캡처까지 해서 보여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모두 포토샵이거나 조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절대 파이코인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개발팀이 강력한 거버넌스를 통해 파이를 개발하겠다는 의미는 우리 파이오니어의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진화의 나무는 이 씨앗 하나가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컨트롤 해온 것이 아니고요. 가지가지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개체들의 본능적인 합의로 생존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단 지성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로 소수의 엘리트보다 다수가 모인 평범한 대중들이 더 현명하다라는 이론으로 파이코 팀은 이 부분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 지성에 대한 한 가지 재미있는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907년에 영국 유전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황소 몸무게 알아맞히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플리머스 시장에 있던 사람들 800여 명에게 도살된 황소 한 마리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문제를 내었습니다. 정확한 무게를 맞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각자가 추측하는 무게 평균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황소 무게를 집단적으로 측정을 했던 것인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가축 전문가들의 추정치보다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이 상황이 재현이 됐는데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리오르 조레프가 지식 강연 테드에서 클라우드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중은 500가지 이상 추정치를 보내줬는데요. 놀랍게도 평균치가 황소 무게보다 단 1kg 모자란 813kg으로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의 지혜를 구하는 부분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편향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파이코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집단 지성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가 1파이는 $100라는 공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과연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이 거래를 $100에 맞추어서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큰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장점보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단점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니콜라스가 말하는 1파이 $100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지 못했고 편향성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많았겠죠. 다른 예로 카르다노 개발자 찰스가 에이다의 시장 가격을 현재 이 가격에 맞추어서 거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은 확률로 이 가격을 지켜서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초마다 거래소에서는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시장가라는 것은 그냥 이 매수 집단과 매도 집단이 만나는 중간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집단 지성의 이론에 의하면 니콜라스라는 전문가 한 명이 $100를 외치는 것보다는 일반 파이오니어들 한 명은 1파이 $1, 또 한 명은 1파이 $10, 또 한 명은 1파이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데이터의 평균 값인 1파이 약 $37 정도가 시장 가치에 더 근접할 수 있다,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맞을 듯 합니다. 이 집단지성의 실험값은 현재 대기업에서도 많이 통용될 정도로 많은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 어떤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보다도 놀랍도록 객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이코인의 합의 가격을 보면 정말 극과 극인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아직도 한 곳에서는 1파이코인이 0.00001달러로 시작될 것이다에 가장 투표가 많이 몰리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파이코인은 $10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어떤 곳은 파이코인이 $10,000는 가야지라고 외치는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파이코인이 파이의 3.1세에 맞추어 $314를 외치는 경우도 있고요. 3.14달러라고 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31만 4천 달러라고 외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외침 속에서도 저도 수없이 많은 분들의 온라인을 통해서 가격 합의 회의 장면을 다 시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들이 서로 합의 가격의 시각을 좁히려는 노력들을 다 보아왔으나 파이코인 합의 가격은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보지 못했고요. 대부분 감정 싸움으로 끝이 나는 걸 보았었죠. 1파이코인당 0.0001달러와 31만 4천 달러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만이 결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은 힌트를 얻고자 합의 가격을 만들어내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 그룹에 속해서 괜찮은 가격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격도 집단 지성의 수많은 가격 밸류 중 하나일 뿐이지 이 가격이 법이자 규율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파이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한동안 이 파이코인의 합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나눌 것이고 또 수많은 분들은 또 얼굴을 붉히실 것이고요. 또 다툼을
할 것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파이를 얼마에 불렀던 우리는 이 쥐나의 나무 가지의 어딘가에 있는 개체들이며 이 파이 생태계가 부트스트랩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개체들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말씀은 1파이의 가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꼭 한번 우리는 구매자 입장보다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타당한 가격을 책정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가격에 팔 생각이 없지만 합의 가격이 이보다는 훨씬 더 높기만을 원한다면 그 의견은 현실적이지 않은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1파이 314달러를 얘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로 1파이에 약 40만원 정도의 값어치로 거래를 시작하자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판매를 한다면 이 밸류에는 0.025 정도의 파이만 받고 본인의 물건을 판매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매장에 찾아와서 25파이를 낸다면 1000만원치의 물건을 바로 팔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판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다음날 바로 1파이 합의 가격이 100달러로 재조정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에 대한 손해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것은 파이 블록체인이 방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어떠한 도둑 상장도 안 되고요. 파이 코어 팀이 허락하지 않는 다른 앱들이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로지 허락된 앱들만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P2P 거래만 허용이 될 것인데 이 기간에는 파이코인이 법정 화폐와 타 암호화폐와의 거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파이코인을 받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당분간은 현금화가 힘들다라는 팩트를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폐쇄형 기간이 한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현금화 할 사람들은 몰래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발각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다 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파이코어 팀이 KYC 검증자들이 규제 범위를 어기고 남의 데이터를 온라인에 공개를 하였을 때 어떤 규제를 적용하였는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계정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파이코인은 소각이 되었습니다. 아주 단호하였죠. 이런 부분들은 파이 생태계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신고에도 코어팀이 바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진정한 탈중화를 만들어내기 바로 직전 코어팀이 가장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전 세계인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필리핀 같은 경우 제가 솔루션 하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할 경우 파이오니어 한 명이 한 달간 한 개의 아이템만 그 사이트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옵션도 내밀고 있습니다. 아까 1파이 314달러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만원의 상품을 0.025파이에 판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루에 물품을 1000만원치만 팔아야지라고 DP를 했을 경우 어떤 소비자 한 분이 오셔서 25파이에 모든 것을 다 구입해 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당장의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명당 0.025파이만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0.02파이로 매장을 방문해서 또 구입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기에 비즈니스 생태계나 판매상에게도 꽤 괜찮은 옵션이 제공될 수가 있는데요. 총 1000명이 한 번씩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생태계 확장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놓지 않으면 폐쇄형 메인넷 때 엄청난 패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무제한으로 퍼줄 수 있는 음식점에 진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고객이 왔을 때 법정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 이런 생태계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통한 한정 판매나 적당한 합의 가격에 남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수의 판매 상인들이 모든 것을 떠안고 희생하는 생태계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너도 나도 즐기는 생태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